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요즘 물가가 미국에서 계속 잘 나오고 있죠. 간밤 PPI 공개가 됐고 CPI에 이어서 PPI마저 잘 잡힌 걸 확인하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 리스크 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했던 건 성장주, 이 빅테크였죠. 나스닥 지수의 탄력도가 가장 컸고요. 1.6% 급등, 그리고 다우 지수가 가장 덜 올랐습니다. 여기는 빅테크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인 가치주의 편중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S&P 500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에 해당이 되죠. 종합주가 지수, 나스닥과 다우 딱 그 중간 정도의 상승률 늘 기록을 합니다. 자, PPI 3년 만에 최소 폭이 공개됐습니다. 잠시 후에 수치 자세히 볼 텐데요. PPI라고 하면 공급자 물가지수, 쉽게 도매 물가입니다. CPI 어제 공개된 게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물가죠. 도매 물가가 더 낮게 나오면 시차를 두고 소매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PPI 보고 다음에 발표될 소매 물가도 괜찮겠구나라는 안도 심리가 자리를 하면서 긴축 종료하겠지. 라는 심리로 위험자산들이 다 급등을 했고요. 또 하나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불을 지핀 건 리플도 있었습니다.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SEC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미등록 증권 판매 일부 승소, 즉 리플을 증권이 아니다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증권이라고 하면 금융당국의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리플 현재 70%가량 급등하고 있고 다른 크립토들 모두 급등을 하는 현상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 지난번에 취소됐었는데 재상장을 바로 예고하는 모습, 와 크립토까지 가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간밤 미증시에서 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간밤 5% 가까이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와 연관이 돼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다시 한번 기재기를 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죠. 유럽에도 AI 챗봇인 바드를 출시했습니다. 브라질에도 출시했고 언어 모델 데이터를 확 늘리는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매콤한 발언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매파의 끝판왕 연준의 블라드 총재가 사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총재직에서 사임을 하고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요. 사임 일정이 예정된 일정이요. 8월 14일로 돼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코멘트를 앞으로 자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내심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PPI 먼저 보시면 컨센서스는 0.4%, 나온 거는 4분의 1 토막 0.1% 시장 환호했고요.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 푸드, 음식료 쪽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인 코어 CPI, 근원 PPI는 2.4% 나왔습니다. 이것도 컨센서스 그 전달 수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가가 이제 정말 제대로 잡히는구나. 그러면서 국채금리 시원하게 떨어졌고요. 달러도 시원하게 밀리면서 심리적인 저항선인 지지선인 달러 인덱스 100까지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영향에 우리 시장에 이 관련이 돼 있는 지수들도 간밤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런 빅테크의 날개를 달아줄 만한 그런 환경이 영향을 주면서 S&P 500 지수에 있는 업종별 등락률 보시면 헬스케어 에너지 섹터만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그동안 못 갔을 때 이 두 섹터만 올랐었는데 이두 종목이 오히려 금리에 대한 부담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보인 거고요. 나머지 다 올랐고 특히 빅테크 편중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2.3%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5%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요. NDF 역외 환율도 어제 종가보다 무려 10원 정도 급락한 수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MSCI 국가 추종 지수 가운데 이머징과 거의 비슷하게 한국 지수도 1% 넘는 강세를 보였고 장 초반에 코스피는 이 지수 많이 따라가죠. 유렉스 선물 1개월물도 0.7%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정 하나 있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보여드린 내용이죠. 14일에 나스닥 100 특별 리밸런싱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 리밸런싱 일은 24일인데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놀라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100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기업 주식으로 하면 구글 A주, C주가 있기 때문에 7개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예측되는 축소의 물량인데 2011년 애플이 워낙 비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때 크게 비중을 줄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당일의 주가 반응은 컸습니다. 비중 줄어들었던 애플은 1% 급락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중 늘린다고 하면서 3% 가까이 당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시계열을 넓게 보시면 1개월 데이터로 보면요. 결국 이 수급 이슈는 단기에 그쳤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크게 주가에 반영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술주가 살아나니 여기저기에서 미국 내에서 월가에서도 AI 낙관론이 솔솔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프리스에서는 이 인공지능 AI가 시장의 업사이클의 연료가 되는데 특히 반도체, 침체 벗어나서 업사이클, 완연한 강세의 사이클로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바클레이즈는 2분기 실적 혼란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게 시장 수준에서 아주 쇼크 정도 큰 실망이 아니라면 시장의 상승 추세, 특히 빅테크의 상승 추세 유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실적들 언제 발표되는지도 보셔야겠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2분기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AI의 진심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오너죠. 이 두 인물의 그 두 기업의 지금 집중적인 투자의 행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두 가지 다 정리해 드렸죠. 첫 번째 반도체 투자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의료 AI 쪽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그렇게 시장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신약을 개발할 때 도움을 주는 AI 서비스를 몇 달 전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이오니모. 올 초 한 3월에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를 앞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한테 팔아야겠죠. 제약바이오 그 임상시험을 할 때 이 서비스로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됐었던 기업은 그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리커전이라는 테라퓨틱스, 이 기업에 $5천만 투자하기로 했었던 거고 AI 기반 자사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군으로 우리나라는 루니, 뷰노, JLK 등이 있다는 점 어제 같이 체크해드렸고요. 반도체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구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어서 설계를 하는 기업이죠. 근데 설계를 할 때 미리 블록화되어 있어서 설계 자산이 어느 정도 샘플로 쫙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돈 주고 지불해서 가지고 오면 조금 더 빠르게 설계를 해서 공장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건네주면 그것이 이제 제품화가 되는 건데요. 그 IP,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홀딩스, 이 암이라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계속 이쪽에 지출 비용이 느니까 엔비디아가 아예 그냥 살려고 이 인수를 시도했다가 그 미국의 당국에서 이거 독점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손정희 회장이거든요. 비전펀드랑 소프트뱅크 일본 쪽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팔아 자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실패를 하고 지금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상장에 엔비디아가 참여할 것이라고 기사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역시 AI 반도체다라는 게 주목이 됐었고요. 우리 시장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급등을 어제 했었죠. 자, 그 일론 머스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 넉 달 전에 X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도 AI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xAI 공식 출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에 전해진 소식이고요. 뭐 우주 탐구를 위한 인공지능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챗GPT의 대항마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팀원 구성이 그렇거든요. 딥마인드, 챗GPT 만든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을 대거 이제 영입을 해서 팀원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지는 좀 들여다보셔야겠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인프라 구축 이후에 과연 AI를 어떻게 실생활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이 녹아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선보이고 있고 노력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나 SK텔레콤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관에서도 볼만한 기업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기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엠로나 JW 중해제약도 포함이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후공정 단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월 21일에 보여드린 그 후공정 밸류체인들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선단 공정에서 이 웨이퍼를 만드는데 이쪽의 기술력은 거의 고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이 여유가 남은 분야가 후공정이라는 부분이고 글로벌 탑 10 기업 중에서 후공정 기업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만이 무려 5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도 돈을 많이 들이거나 아니면 힘을 실어서 후공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서 IP와 후공정 생태계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했었죠. 다시 한번 보시고요. 4월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인데 여기에 있는 전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거의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공정에서 웨이퍼를 가져와서 네모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반도체 칩 모양으로 절단을 하죠. 한미반도체가 이것을 담당을 하고요. 테스트 잘 돌아가는지 검사도 해야 하고 그 반도체 뒷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합니다. 레이저 마킹 저기 또 한미반도체 같이 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타 재료 밑에 이제 붙이거나 하는 쪽이 이제 기판이고 PCB 쪽이고요. 해성DS,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SK하이닉스하고 그 이수페타시스는 HBM 쪽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따로 여기는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 밖에 마지막에 이제 조합을 해서 패키징해서 완성된 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이나 AT세미콘 이런 정도가 됩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은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시세가 돌기 때문에 캡처해 두시고 계속 보셔야겠고요. 특히 거의 이제 다 돌고 마지막 타자였던 클린룸, 신성, ENG까지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수급이 어디로 쏠리면서 시장의 스토리가 엮이는지는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양시장 강세였고요. 특히 코스닥 지수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야말로 리스크 온과 대잔치의 향연이었습니다. 대축제라고 하면 세 가지 섹터였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정책 기대감이 묻어있는 원자력까지 모두 대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어제 재료는 당연히 미국의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네 번째 금리 동결을 하면서 이제 리스크 온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요. 엔비디아의 이슈가 묻어있는 한미반도체 등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시간외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장비 쪽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장마치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라는 모멘텀 추가됐습니다. 자,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규장에서 BHI가 웨스팅하우스와 폴란드 원전 개발에 참여한다는 단독 기사가 보도되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사실 보도 내용에는 없었지만 이 폴란드 원전 사절단에 그 밖에 한전기술과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사실 이제 폴란드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죠. 세로뉴스의 측면도 우리는 놓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한전산업과 G2파워가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이들 섹터 외에도 모처럼만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숨겨진 섹터도 있었습니다. 요 며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그러했는데요. 사실 대표적인 금리 인상의 피해주이기도 합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13일에 어제 종목들 흐름들 쫙 봤더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서 무려 80% 이상의 종목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60개 종목 중에서 50개 종목이 올랐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보시는 종목들의 상승률을 기입해봤습니다. 무려 셀트리온 제약은 시간 외거래에서 1.7% 추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금리 인상 막바지의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다 빚내서 자금을 수혈해 오는 거겠죠. 그러면 대규모 자금 차입이 필요하고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안정되면 자금 조달이 그 이전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에 소위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나 금리 안정기의 수혜주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ETF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다음 달 초에 그리고 다음 달 한 중순 정도에 ETF 두 가지가 출시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루닛 등의 이 의료 AI도 들어가고 기존 전통 헬스케어 바이오도 같이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 검토 진행이라는 새로운 모멘텀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이끄는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합병 대상이나 시기 형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업계에 따르면입니다. 공식 보도 내용은 아니고요. 주간사를 미래에셋증권으로 선정했다는 일부의 목소리에 시장이 귀를 기울이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주목도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정사항이 발생하면 재공시가 그때그때 되는 건데요. 일단 추후 진행사항은 1개월 내 재공시 예정입니다. 8월 14일 내에 재공시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또 셀트리온 하면 셀트리온 대가 이분이 있습니다. 셀트권이라고 하시는 분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좀 체크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권정우 위원님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외길만 걸어오신 분이라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십니다. 또 이 이른 아침에 전화 연결 급박하게 요청을 해드렸는데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다시 한번 셀트리온에 대한 붐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그룹에 대한 합병 이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권익과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가 뭔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어쨌든 셀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합병을 했을 시에 이제 합병 비율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뭐 합병 비율 부분이야 이제 차후 부분에 결정이 되겠지만, 과거부터 이제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와의 어떤 셀트와의 합병 비율 한 2.5대 1 정도를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결국은 이 셀트 그룹의 수건도 그 3사 합병이었고, 또 주주들의 이제 바램도 결국은 또 염원도 결국은 합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해결된다는 부분에서는 또 셀트리온이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제 올해 원년 합병으로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했을 때는 뭐 좋은 이런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결국에는 합병이 된다면 셀트리온이 남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두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없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이 변동을 맞게 되는지도 시나리오별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일단 행정 절차가 남아 있을 텐데 셀트리온은 그동안 이제 분식 회계의 혐의를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이번 검감원이 어쨌든 분식 회계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보고서가 7월달에 이제 제출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뭐 통과되었다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저희 셀트리온이 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사주 취득을 조기에 빨리 해버렸잖아요. 이 부분 자체도 이제 오히려 뭐 또 연말에 합병에 대한 이런 또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자사주 취득 1개월 이후에 이제 이사회에서 또 합병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 뭐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저는 합병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들이 그러면 뭐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사실은 뭐 또 제약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결국 뭐 셀트리온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항상 주가가 먼저 움직였고 또 시세를 크게 냈던 게 이제 제약이기 때문에 그런 각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각자 단기 부분, 뭐 중장기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을 해보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은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저는 드립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케이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탑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건지 의견 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이제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이 성장 산업이면서도 가장 지금 주가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바이오의 어느 정도 이제 대세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보는 것이고, 그런 그 신호탄이 이제 셀트 그룹주들이 이번에 합병으로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탑픽이라고 그런다면 그룹사 중에서 탑픽은 합병이 될 건데 뭐 특별하게 탑픽을 꼽는다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부분을 본다면 제약과 그리고 또 이제 헬스케어 요 순으로 이제 시세 차이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큰 축에서 셀트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큰 축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셀트리온이 이쪽 그 뭡니까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이제 정맥 주사로서 지금까지 매출을 올렸다면,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뚫으면서 피아 쪽 또 신약 쪽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로서의 매몰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15만 원대가 됐던 뭐 14만이 됐던 16만이 됐던 지금이 셀트 중장기 투자에서는 적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탑픽 셀트리온 제2의 도약기가 도래했다는 평가와 함께 긍정적인, 특히 이제 장기 관점에서 긍정 평가 주셨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외길만 걸으신 셀트 권 선생, 정호 MTNW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셀트리온 변동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